부산 대연동에 자리한 넓은 초록빛 공간. 부산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봤을 만한 곳이고 어떤 곳인지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바로 여기는 대연동, 대연동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연동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대연동은 여기 보이는 부산 문화회관 때문에 많이 찾아오곤 하는데요. 공연도 있고, 이렇게 잘 돼 있는 산책로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대연동에 이곳 말고 좀 더 의미 있고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I promise that you'll never find another like me. I'm the only one of me. Baby, that's the fun of you. And I promise that nobody's gonna love you like me. 네, 지금 이제 부산 문화회관의 공원의 산책로를 따라서 쭉 이렇게 오면은 오늘의 목적지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곳은 제가 아주 어릴 때 한번 방문을 해봤던 기억이 살짝 있어요. 오늘의 공간의 재탄생은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유엔 기념공원은 2007년 등록문화재 제359호로 지정됐는데요. 처음 조성될 땐 그 명칭이 유엔 기념묘지였지만 2001년에 유엔 기념공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입구부터는 이제 유엔 묘지이기 때문에 성지입니다, 성지. 성스러운 곳이라서 이제 준수사항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살짝 떨리는 게 뒤에 군인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뭔가 떨리네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1951년) 유엔군 사령부가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됐던 유엔군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묘지를 조성했는데요. 모두 11개국의 2,300여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는 이곳에 안장자가 있는 11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인 제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엔기념공원은 한국전에서 전사한 유엔군들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이자 성지입니다. 그래서 1951년 유엔군 사령부가 그 유엔군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서 이제 조성을 했고, 이후에 1959년에 유엔과 대한민국의 협정을 통해서 이제 유엔 기념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문서로는 왜 여기인가라고 남아 있는 건 없지만, 부산이라는 도시가 전쟁 당시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항구가 가까웠기 때문에 전사자 유해 송환에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 정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1964년 8월 21일 유엔이 건립한 추모관에는 밝은 계통의 색감과 조명이 어우러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작품에는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운명을 알면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이곳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일들은 잊지 않는다. 네, 지금 추모관에 지금 제가 추모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추모관에 들어오니까 앞에서 이제 어떻게 6.25 전쟁이 발발했는지 또는 6.25 전쟁이 끝나고 어떤 참전국들이 이제 참전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공원을 이제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과정들을 담아놓은 영상이 계속 틀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유엔 기념공원을 쭉 돌아보면은 좀 더 이 공원과 이 역사적 그 정서를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968년) 건축된 기념관은 6.25 전쟁 당시의 유엔군 사진 자료와 기념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벽면에는 전쟁 당시 유엔군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이 참전국별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정면에는 6.25 전쟁 당시 최초로 사용됐던 유엔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관 안쪽에는 엄청 커다란 유엔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유엔기가 한국전쟁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사용한 최초의 유엔기라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맥아더 장군이 유엔 본부에 전달했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현재 이곳에서 보관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유엔기가 아무래도 이게 세월의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의 그 급박한 상황을 고스란히 담은 듯한데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기를 앞세우고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된 22개국.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파견하고 6개 국가가 의료 지원단을 보내왔습니다. 현재까지 유엔군의 이름으로 세계 분쟁 지역에 파병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는 2006년에 건립됐습니다. 우주를 뜻하는 원형 수반에는 전몰 영혼들이 머무는 하늘과 명비, 그리고 보는 이들이 담겨 있는데요. 검정색 명비에는 참전 각국에서 제공한 4896명의 전사자 이름이 알파벳 순서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그 전사한 유엔군들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여기는 그런 국제 어떤 그 같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유엔이 참전을 했다 하는 어떤 국제 협력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징구역은 참전 22개국과 태극기, 유엔기가 연중 개양되어 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의 상징적인 공간이자 그 가치를 지닌 곳으로 11개국의 유해 일부 또는 전부의 묘역이 있는데요. 유엔 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묘지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은 유엔 기념공원의 상징구역 공간인데요. 제 뒤편으로 보시면은 저희 이제 6.25 전쟁 때 참전국의 국기들이 이렇게 높게 걸려 있고, 여기 제 바로 뒤쪽으로 중앙에 유엔기도 개양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유엔기 바로 앞에 헌화대가 있는데, 네, 방금 제가 저기서 헌화하고 묵념도 하면서 네,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묵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학교에서 뭐 6.25 전쟁 관해서 배우고 하면서 뭐 묵념 시간도 갖고 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유엔기념공원에 와가지고 헌화도 하고 묵념도 하니까 뭔가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저희의 그 평화를 위해서 도움을 줬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 묘역은 대부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7개국의 묘역이 있습니다. 또한 유해를 찾지 못한 392명의 용사들을 벽면에 새겨 추모하는 영연방 위령탑도 있죠. 네, 이렇게 상징구역을 내려오면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참전 용사들이 안치돼 있는 묘역이 쭉 있습니다. 와, 제 앞에는 지금 튀르키예 참전 용사들의 그 안치가 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엄청나네요. 그리고 곳곳에 가다 보시면은 해당 국가들을 상징하는 추모비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모비들 보면 하나같이 다 똑같고 뭐 이런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각 나라만의 그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추모비를 만들었어요. 각각 추모비마다 개성과 성격이 딱 보입니다. 딱 그 나라만의 성격이겠죠. 세계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희생한 장병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며 자유를 수호해 나간 그날의 유엔군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찬란한 번영을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족의 특성상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자주 방문하시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가족, 나의 전우를 잘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잘 쉬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묘역을 너무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참전용사분들의 경우에는 오셨을 때 한국이 너무 발전해서 되게 내가 그런 부분에 일조했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는 여기에 잠들어 있는 전우들은 아직 20살 남짓한 그런 나이에 이제 멈춰 계시는데, 당신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90의 노인이 되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실 때 좀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슬픔, 안타까움, 또는 어떻게 보면 아쉬움, 네, 이런 것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1978년 건립한 유엔군 위령탑은 정면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조각돼 있습니다. 벽면에는 각국별 전투지의 내역과 전사자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내부에는 안장자와 관련한 사진과 자료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여긴 지금 위령탑 내부인데요. 위령탑이 엄청 크고 웅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위령탑 내부에 이렇게 제2의 기념관을 만들어놨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합니다. 와, 이 사진들을 보면 정말 다 파릇파릇하고 젊은 분들이 많은데
너무 슬픕니다. 마지막 문구가 정말 멋있네요. 그러나 데렉, 우리는 널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이쪽으로 보시면 뭔가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때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네, 이 초상화가 캐나다 안장자 한센 알프레드의 종손자가 이제 경의에 대한 표시로 이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와, 지금 문득 든 생각이 뭔가 군인, 뭔가 용사 이렇게 하면은 뭔가 용감한 사람이고 뭐 약간 그런 특별한 존재로 약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들을 보니까 사실 그분들도 우리와 다름없는 한 인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도 있고 삶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용감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이곳을 방문하셨던 많은 참전 용사분들 중에 제임스 그룬디라는 영국 참전 용사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이제 시신 수습팀으로 근무를 하셨었는데 이곳에 90명의 전우를 직접 안장을 하시면서 이제 35년 동안 그 전우들을 잊지 못해서 사비로 공원을 방문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말씀 중에 꼭 기억에 남는 게 우리는 당신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오늘을 바쳤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또 이제 유엔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군 위령탑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요. 11개의 계단으로 구성된 무명 용사의 길입니다. 전사한 장병들 중 유해는 찾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됐는데요. 무명용사의 길은 말 그대로 이제 신원을 찾지 못한 무명용사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11개의 물계단, 그리고 11개 분수, 11그루의 소나무 이런 것들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이 이제 다 합치면 22개씩이 돼요. 그래서 11개국을 나타내는 이제 1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 합쳤을 때 그 참전국의 수를 나타내는 22까지. 이렇게 해서 무명용사의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이렇게 바쳐주신 무명용사의 그 참전용사분들도 이렇게 잊지 않도록 수로를 만들었고 길을 만들었고 잊지 않게 잘 해놨습니다. 묘역과 녹지 지역의 경계에 있는 수로가 있는데요. 이는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라는 신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로 안에는 200여 마리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짠. 제가 이 길을 쭉 걸어오면서 수로 예쁘다 하고 잉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이 수로의 이름은 도운트 수로라고 해가지고 이 도운트라는 이름은 이제 이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된 최연소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보니까 네, 우리 17세면 와 고1 나이네요. 네, 고1 나이 때 네. 참전용사로 네, 전사하셨다고 합니다. 와, 보시면은 네, 저기 잉어물이 보이시나요? 잉어도 있고 그 물이 엄청 깨끗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네, 의미가 더 와닿는데요. 도운트 네, 이른 나이에 아쉽게도 그렇게 저희 나라를 구하다가 전사를 하셨지만 네, 이렇게 수로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뭔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계셨으면 좋겠네요. 지난 6월 23일 유엔 기념공원에서는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1998년부터 매년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이 추모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가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 전몰 용사의 영령을 위로하고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기 위한 것인데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이기도 한 유엔군 참전의 날과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입니다. 제가 매년 14년째 지금 헌화를 하는데 항상 올 때마다 전쟁 때 먼 나라에서 전쟁 때 오셔가지고 희생하셨잖아요. 항상 저희 아들 같고 보면은 너무 어린 18세부터 23세. 그러니까 항상 올 때마다 마음이 짱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거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런 날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 생각하고요. 세계의 평화가 위태로웠던 순간 22개국의 젊은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전했을까요? 우리는 유엔 기념공원을 통해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이제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유엔 기념공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일반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국제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담은 공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의 보훈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공간.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을까요? 유엔군 창설 이후의 최초의 파병을 기억하고 그 고귀한 희생이 만들어낸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공간. 유엔 기념공원은 어제의 희생이 만들어낸 오늘의 평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꿈을 그려나가는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유와 평화,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을 때 감사와 추모를 담아 이곳에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